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등장이 연출된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에서 리튬 관련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리튬 같은 경우에 전기차의 핵심 원료 중 하나잖아요. 네. 이제 리튬 관련주들 오늘 반등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리튬 포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종목이 있었는데, 이런 리튬 관련주들의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8월부터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고점부터 저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하는 동안 이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에서 많게는 50% 반토막까지 좀 난 흐름이 있었거든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이제 11월까지 리튬 가격은 10배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가격 상승 분위기에 따라서 리튬 관련주들도 큰 상승을 같이 이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한 70% 이상 좀 떨어지는 상태로 관련주들도 리튬 가격 하락과 함께 좀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네. 앞으로는 이제 2030년까지를 봤을 때 리튬 공급도 수요보다 좀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리튬 관련주들의 상승 같은 경우는 그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낙폭 과대로의 상승으로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대 낙폭에서의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리튬 관련주들의 반등 속에서 특히 EV 첨단 소재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급등 후에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좀 본격적인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생산 판매를 하던 회사인데 올해 들어 이제 수산화 리튬 공급사 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하기 시작해서 수산화 리튬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처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연성 회로 기판 FP10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 비중을 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여객 운송용 이제 저속 전기 자동차 이제 LSV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팩에 탑재가 되는 FP12 양산품을 이제 출하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EV 첨단 소재 현재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2023년 전기차용 FP12 매출 비중은 약 전체 매출의 40% 수준이고요. 2026년이 되면은 이제 약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 이 보이고 있지만 전기차용 FP12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도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발생과 함께 나온 강한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추가 주가 상승으로의 긍정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좀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반짝이 아닌 하락을 멈추고 추세 상승하는 진짜 상승으로 이어지려면은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EV 첨단 소재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EV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상승하면서 이제 좀 접근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도 최근에 엄청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충분히 가격 조정을 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소보장 중에서 우량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매출과 함께 결국엔 또 영업이익, 실적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회사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관련 종목은 장중 실시간으로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찬유 대표님께서 장중 실시간으로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서 자세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리튬 관련주와 함께 로봇주 역시 반등세를 펼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렌시스가 15%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렌시스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네.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보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이제 이렌시스의 감속기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렌시스가 감속기 메인 공급사인 점이 좀 부각되면서 상승세가 그간 많이 보였었거든요. 로봇주 중에서는 그동안 이제 탄력받아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종목보다 좀 뒤늦게 알려진 종목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형주이기 때문에 주가 탄력이 좀 높은 편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또 이 부분도 양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또한 견조하다면 다른 로봇주들, 로봇 관련주들 흐름과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 로봇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은 트렌드 마스터답게 로봇주가 계속해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을지 아주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로봇 관련 소식을 뭐 이제 뉴스나 기사를 접해보셔도 꾸준히 나오는 걸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2023 로보월드도 얼마 전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좀 하고요. 그러면서 로봇주들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왔고 또 대기업들의 투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 한화, 두산 그리고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로봇 분야 진출 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정부 정책 그리고 대기업 참여 그리고 북미 진출 하는 기업이 분야를 막론하고 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딱 맞는 로봇주 중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로메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포스코 협약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로 글로벌 8로 확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과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찬유 대표님의 의견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